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아주 조용한 신호 하나가 켜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이 좁은 바다를 통과합니다. 이곳이 막히면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향해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란 최대 교량이 무너지는 영상을 직접 올리며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것이 따라올 것이다. 이란이 너무 늦기 전에 협상에 나설 때다. 발언은 거칠었습니다.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폭격 직후 국제 유가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모두 급등했습니다. 해협이 막히면 대체재도 함께 오릅니다. 경제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시장에서 대체재는 원래 가격과 함께 오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오만이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호르무즈 해협 바로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란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미국과는 1833년부터 우호 관계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중동의 스위스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을 거부하고 철저한 중립을 지켜온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만은 과거에도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은 바 있습니다. 2015년 이란 핵협정, 당시 JCPOA라 불렸던 그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오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오만이 움직였습니다. 이란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감시하되 통제하지는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안도 나왔습니다.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1배럴당 1달러의 통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유가 기준으로는 약 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란은 이를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명목으로 정당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이 전 세계 공급의 20%에 달하는 만큼 글로벌 유가에는 배럴당 약 20센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협상의 시작입니다. 같은 시각, 런던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35개국이 영국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안전하게 열어놓을 것인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이 회의는 전쟁 이후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이었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가입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 해도 유가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교해 볼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이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어 그해 추수감사절까지 약 9개월 동안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단기 스파이크가 아니었습니다. 장기화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항공사와 여행 숙박업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제품 원가도 오릅니다. 플라스틱, 운송, 물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높은 유가는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2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미국 가계는 코로나 시대 정부 지원금으로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가계 저축은 그 시절에 비해 훨씬 얇아졌습니다. 같은 유가 충격이라도 지금의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압박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JP모건이 의미 있는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시장에서 눈에 띄는 흐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주식을 팔아치운 것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기관이었습니다.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수주간 매도를 이어가며 막대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추정 규모는 약 4조 5천억 달러. 숫자만으로는 체감이 어렵습니다. 한국 국내 총생산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현금이 시장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레버리지 ETF에서 실제로 자금이 빠져나간 날은 지난 한 달간 단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이른바
공포 청산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신호입니다. 공포가 정점을 찍고 모두가 던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바닥 신호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이 버텨주는 한 시장 하단에는 일종의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흐름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은 팔지 않았습니다. 기관은 팔면서 4조 5천억 달러의 현금을 쌓았습니다. 만약 호르무즈 협상이 진전되고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다면 이 현금의 일부만 시장으로 돌아와도 충분한 반등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공통된 기준이 있습니다. 유가 충격에 덜 노출되어 있고 현재 가격이 본질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으며 AI와 기술 전환이라는 장기 흐름에 탑승해 있는 기업들입니다. 먼저 회계 및 세무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AI가 이 산업을 위협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AI를 직접 자사 플랫폼에 통합해 사용자가 별도로 AI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든 기업이라면 오히려 수요가 늘어납니다. 플랫폼 내에 AI와 전문가 감수 기능이 함께 있다면 사용자는 직접 AI를 세팅하는 번거로움 없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완성된 기업은 AI 시대에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기회가 거론됩니다. AI 수요를 지탱하는 핵심 칩 제조 능력은 이미 2028년까지 생산이 거의 완판된 상태입니다. 수요 감소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섹터의 일부 종목들은 지난 급등 이후 모멘텀이 둔화된 상태여서 당분간 큰 상승보다는 기다림이 필요한 구간일 수 있습니다. 보안 및 법 집행 기술 분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 기관은 자체적으로 AI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작성, 바디캠 영상 분석, 음성 기록에 AI를 통합해주는 외부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더해 드론 위협 대응 기술까지 갖춘 기업이라면 지금의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추가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용 자동화 소프트웨어 분야도 언급됩니다. 한때 고점 대비 90%까지 주가가 하락한 기업 중 일부가 최근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단가가 낮은 고객 비중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고객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이 이 변화를 인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적 데이터에는 반영되고 있습니다. 주식 외에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거론되는 자산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유럽과 영국의 부동산 시장은 오랜 침체 끝에 바닥권에 근접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대 시장은 경기 둔화 속에서도 견조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규모 부동산 조정은 긴 상승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반대입니다. 10년 가까운 하락 끝에 바닥권에 있는 시장이라면 중기적 매입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물론 하방 리스크도 명확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용입니다. 기업의 대규모 해고가 시작되면 소비가 무너지고 시장도 따라 내려갑니다. 현재 졸트 고용 보고서와 챌린저 해고 데이터는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낮은 해고율이 11월부터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의 최소한의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돌발 변수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군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은 훨씬 강경해질 것입니다. 충돌이 장기화되거나 지상군 투입으로 이어진다면 지금의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완전한 낙관은 이릅니다.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가 닫히는가. 오만이 중재하고 35개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완전한 타결은 아직 멀었지만 방향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이 쌓아둔 4조 5천억 달러는 지금 시장 밖에 있습니다.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는 순간 이 자금의 일부가 시장으로 복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현재 하락장에서 상당한 반등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모든 것을 베팅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전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유가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소비 관련 섹터, 항공, 숙박, 에너지 집약 업종은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낙관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구간입니다. 팔기보다 조금씩 모아가는 구간, 고용이 버텨주고 기관 현금이 대기 중이며 외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시장은 이미 읽기 시작했습니다.